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짐덩어리가 될지도 모르겠는 부동산, 앞으로 매도 타이밍은 6개월,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끝없이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 영역이죠.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버티면 오르려나,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리면 살까,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엄청나게 안 보이는 심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허나 정보수 1년 전쯤부터 감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날쯤 되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분명히 들어설 것이고 우하향 곡선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시그널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도 골든타임 6개월이 마지막일까? 이러한 주제로 살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흔히들 볼 수 있는 뉴스예요.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뉴스 당연히 시선이 가기 마련인데 22년 6월 29일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다. 소비심리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뉴스 살펴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 이와 관련된 뉴스 많이 찾아보죠. 더불어서 원자재가 폭등, 서울 아파트 미분양 쩔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뉴스들의 제목입니다. 추락하는 코스피 바닥이 어디까지냐? 이와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끝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살기는 점점 깍박한 세상이 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고 경쟁률과 당첨 최저점도 뚝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뉴스 굉장히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비슷한 제목을 찾아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과거로 돌려보면 이래요. 2008년에서 9년도 뉴스가 되고요. 오늘날 뉴스 아닙니다. 유가 석 달 새에 85% 급등. 마치 오늘날 뉴스 제목 같죠? 국민생활고 가중시키는 고피 뿔린 물가. 2009년도 뉴스입니다. 코스피 1610선 내죠. 외국인 4일째 매도. 이것도 오늘날 뉴스 제목 같죠? 급등 부담 코스피 기관 매도도 마찬가지로 추락 중에 있고 숨겨진 미분양 경기도에 4천 가구나 더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 가계 실질적 소득 사상 최악. 이 모든 뉴스들이 2008년에서 9년도에 벌어졌던 뉴스들이에요. 그때 뉴스 그대로 긁어다가 컨트롤 V에도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뉴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느낄 수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을 한번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식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한참 미친 듯이 올라갔던 시점 2008년에서 9년도고요. 주식형 펀드 캠페인 바람이 불었었던 때입니다. 이후에 얼마 전 얘기예요. 2022년도 초반 혹은 2021년도 때 정점을 찍었던 그거,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렸던 그거, 과거 약 20년을 되돌아보면은 이때 한 번 주식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출렁거렸어요. 그런데 이때 꼭지점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을 거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보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행주시라고 얘기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후행지사라고 이야기해요. 주식이 급격히 빠지면 부동산도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인데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지 더욱더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주식 같은 경우죠. 자, 이를 부동산 그래프에다가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잡아봤는데 사실 서울 아파트값이 기준지수가 되고 나머지도 이와 같은 그래프로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주식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자 요렇게 요 그래프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똑같이 생겼고요. 이 시기 이 구간이 오늘날 앞으로 우리들이 겪어야만 할 혹시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자 부담을 등에 메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살벌하게 하는 등산, 암벽 등반을 끝없이 해야만 하는 시기가 오늘날 시장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는 빠졌어요. 그게 앞으로 이렇게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권 뒤로 윤석열 정권 시작했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선행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코스피 약 30% 정도 빠졌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쭉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오늘날은 아직까지 최고점임에 분명해요. 요렇게 빠질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보수 감히 예언해요. 앞으로 매도자가 그나마 남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불변의 법칙 중요한 부분 하나죠. 자, 이렇게 엎질러진 물 다시 걷어 담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수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사진 한 장만 보면 게임 끝납니다. 1960에서 70년도의 같은 운동장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곳이 오늘날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달리 생각하면은 이러한 애들이 몇 명 되지 않는 머릿수가 이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먹여 살려서 등에 메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뒤에 산은 그대로 있네요. 그러나 여기서 반전 하나, 앞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사람은 쪼그라드는데 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물가는 비싸지고 이자 부담은 점점 세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어린이들은 씨가 말라 찾아보기 어렵고 오늘날 거품이 절정으로 낄 때 낀 주택시장이 앞으로 폭탄 돌리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과연 내가 잡을지 고민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공포시장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바뀌는 순간 폭탄 돌리기의 시작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행지수라는 제목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가까운 미래의 경기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나타내는 지수. 달리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죠. 제품을 잘 만들면은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더라 이런 얘기 하죠. 힘이 강하면은 팔씨름을 이길 확률이 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식사량을 줄이면 살이 빠질 확률이 크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몸이 나빠질 확률이 크고 기관이 대폭 주식 물량을 팔면 주가가 하락될 확률이 매우 크죠. 자, 이러한 자연불변의 법칙을 부동산 시장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물이 넘치기 시작을 하고 청약이 미분양의 결과를 보이며 이러한 시점이 되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건설사가 건축을 연기할 확률이 커진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진보 정권은 부동산 규제를, 보수 정권은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쳐왔고 과거 2008년 노무현 정권, 2020년도 문재인 정권이죠. 그 두 정권의 폭등 경험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결과로 규제 폭등을 완화는 안정의 결과로 불러왔다. 현 정권은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 가능성이 크다. 즉 부동산 우하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있다. 선행지수인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면 후행지수인 부동산 시장도 크게 빠질 확률이 크고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 출산율은 점점점 까마득해질 것이며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복지를 앞세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주식시장 폭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길을 만약에 뒤따른다면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맛보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수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내용의 시그널은 노무현 정권 때 봤던 그 뉴스 그대로 컨트롤 C에다가 오늘날 컨트롤 V에도 이상하지 않은 뉴스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것이다?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의 매도 골든타임은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혹시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보수 땅 따먹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